먼저 첫 소식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도 아침에 보셨죠?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개표 초반에 정원호 후보에게 크게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던 오세훈 후보가 개표 막판에 역전을 하면서 당선이 유력시 된 겁니다. 자, 당선인이 된 오세훈 후보는 최초의 5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록을 줄줄이 달게 됐습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왜 대역전극이라는 말이 딱 맞는지를 그래프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간대별 득표율을 보면요. 어젯밤 10시쯤입니다. 물론 예측조사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상파 예측조사에도 나왔지만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어젯밤 10시까지만 해도 65대 31로 득표율이 3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도 사실 새벽 3시까지 지켜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 6시쯤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가 나와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사무실에 와서 딱 앉고 보니 7시 20분 1000표 차이로 역전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이 최종 마무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선 유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역전극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물론 정해져 있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개표하면서 저런 시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뭐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또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민심이 움직였을 거다 이런 이제 우려도 많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개표 때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이 실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낳았죠. 주로 어떤 게 어렵다고 대표적으로 거론됐었죠? 예를 들면 이제 안전 문제 네.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께서 거친 공세를 폈어요. 네. 근데 안전 문제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또 적극 대응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네. 잘했다는 거냐 또 이렇게 대응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이제 시작된 이후부터는 네.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저렇게 대역전극을 펼친 이유는 시민들이 그렇게 해준 건데 네.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조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 역전극에 동참했던 그 라인을 보면 한강 주변들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강 주변만 볼 것이 아니고 정원호 후보가 앞섰던 자치구에도 보면 상당한 오세훈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표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그 국정 기조 변화 또는 민주당의 정책 변화를 이번에 좀 암시한 것이 아니고 촉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니까 이 선거 방송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의 득표 지역들 여기서 아까 한강 라인을 말씀하셨는데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빨갛게 표시가 쭉 점점 입혀지는 걸 봤거든요. 그 얘기는 즉 지금 부동산 정책과 직결될 수 있다. 이 민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역전극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이번 역전극에서 특징이 뭘로 짚을 수 있을지요? 뭐 대역전극은 뭐 사실이니까 그걸 제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이 왜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네. 패배한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였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전역으로 흘렀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아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제 심리, 네. 그다음에 어떤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네. 동의,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어허. 강남 3구와 그다음에 한강벨트가 반응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만 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저는 있을까요? 2030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20대나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네. 좀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꽤 격차가 컸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럼요. 친화적이었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2030이 전반적으로 586 기득권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까지 분노가 아. 상당히 세대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어허.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 586 기득권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민주당이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뒷면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면서 벌어졌는데 또 역으로 따지면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세훈 후보가 이 지역에서 득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는 네. 그만큼 격차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어, 그럼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허. 또 반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가지고도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아.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패배는 아프고 쓰립니다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전국 지역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척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지만 뭔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되돌아봐야 될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주셨는데 아까 분석한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대역전극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갈망을 얘기해 주셨고 새로운 시각입니다만 이 젊은 층들의 586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까지 또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나요? 그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그 세대별 선호 네. 이것이 이제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는 하지만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비교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또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구도상은 민주당이 선택되어야 마땅하겠으나 하지만 그간에 보여온 행태 중에서 특히 그 공소 취소 특검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있었던 그 스타벅스 논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 분명히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는 뭔가 그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큰 덩어리로 보자면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있는데 서울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 또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네. 상당히 결과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로써 오세훈 시장 이제 당선인이 곧 되겠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선의 서울시장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그 시장 후보의 당선이 뭐 국민의힘 내부 지형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선거 내내 보여줬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결국 지금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지금의 지도부와 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보다도 일종의 뭐 당권 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혹은 좀 더 큰 틀에서는 어떤 보수 재건의 구심점을 본인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전대미문의 어떤 경력을 가져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네. 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지금 선거를 거치면서 더 크게 쌓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내 역할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출구조사가 어제 투표 끝난 직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상파 JTBC에서 출구조사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두 후보의 캠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요. 좌우 출구조사 발표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캠프 측은 다들 박수를 치면서 이인영 전 장관도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랬는데 역전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민주당 캠프인데 조용하고요. 이제 역전 후 오늘 오전 7시 20분경 저 시간을 이후로 저 캠프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오세훈 후보가 찾아와서 저렇게 격려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자, 오세훈 당선 예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선 유력자라고 해야 되겠죠? 당선인 맞습니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 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후보님을 비롯하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세훈 당선인의 초반 열세였던 득표율이 강남 3구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한강벨트 지역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된 걸로 결과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어느 지역에 우리 표가 유리한 표가 몰려 있다는 걸 대충 알고 있겠죠? 각 캠프가 아마 계산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사전 이번 거 투표- 그럼 예측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예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컨대 이제 어느 지역에 사전 투표가 먼저 개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본 투표가 개함이 되는지까지도 계산에 넣죠. 예컨대 뭐 새벽 몇 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승리를 캠프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컨대 영등포 중에 여의도가 아직 미개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영등포에 대한 그 어떤 정치 지형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 지형을 감안하게 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아하.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데가 이제 송파거든요. 그렇죠. 송파, 잠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그 사전 투표는 개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럼 본 투표는 보수 지형에 유리한 그 여기까지 관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몇 표 차이로 정도 이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거의 들어맞았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것을 예측한 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신중하게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선거니까요. 자, 오세훈 당선인의 이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역전극. 우리끼리 제작진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쓰면 현실성 떨어진다고 욕먹을 내용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극적인 내용이었는데 이런 역전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세훈 당선인. 왜냐하면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한명숙 전 총리와 대결을 펼칠 때도 비슷한 초박빙 상황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한다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선거는 국민과 오만한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시민의 주권을 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로운 영상이었네요. 오세훈 당시 시장도 참 풋풋한 모습이고 한명숙 전 총리도 정말 고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도 초박빙 상황이 이어지다가 아침이 돼서야 오세훈 당선인이 역전을 해서 당선 확정이 된 바가 있죠. 자,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계속 거치면서 결국에 서울시장 5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것이 효과를 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의 중도 확장 선대위를 조기에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에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참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선거운동 초반에만 해도 장동혁 대표와 동선이 다 달랐고 그렇죠. 웬만하면 안 마주치려고 했고 심지어는 당 지도부가 오세훈 이 후보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도 빨간색 잠바를 안 입고 뭐 초록색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일종의 뭐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지층 외에 그 중도에 있는 또 특히 그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온건 그 층에 있는 그 표를 끌어와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동혁 대표로 상징되는 소위 당권파가 보여준 행태가 이게 과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찍부터 오세훈 그 후보의 경우에는 혁신 선대위를 조기에 띄워달라라는 그랬죠.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도부와는 선을 긋는 네. 그런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 어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함께 네. 그 나름대로의 선대위를 꾸리면서 그 추진해 나갔던 것이 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을 하자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번 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소위 그 장동혁 프리존에서는 상당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장동혁 것을 프리존. 네, 네. 대비해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시민의 선택이 어떤 쪽으로 확장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당 대표가 가지 않는 장동혁 프리존이 오히려 이득을 봤다 이런 이 평가를 할 정도면 글쎄요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게 석패한 정원호 후보는요 오늘 지지자들 앞에 서서 겸손하게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함께 경쟁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출구조사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 또 초반 득표율을 보면서도 이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뭐 출구조사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진짜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내용들이 꽤 많았었기 그랬죠. 때문에 이런 결과들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이걸 민주당은 오늘 새벽에 와서야 알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거겠죠. 네. 그럼 그런 시그널들을 몰랐을까? 몰랐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민심, 특히 서울 민심에 상당히 좀 무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서울시장에 정원호 후보가 출마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은 정치인이 출마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원순이라고 하는 제야에 있는 시민단체의 중요한 인물과 우리 당의 후보와 경선을 해서 그때부터 3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고요. 네. 그 이전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뭐 조순, 뭐 경제 전문가 네네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서울시장을 당선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정원호 후보라고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청장에서 3선을 하고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라온 후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어떤 인물로서의 그렇죠.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 선거에 대한 전략적 미스일 뿐만 아니라 어허. 가장 아픈 부분들은 서울 시민들의 보수화 경향이 꽤 강하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합이 48.9%였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이준석 합이 51.44%였다고 네네. 한다면
서울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어떤 짜야 형태의 전략과 정책을 어허. 가지고 네.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고 또 특히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선거가 상당히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데 상징적이죠. 그 선거에서 어떤지 석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국정 운영 측면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나쁜 의미도 하겠습니다만 또 좋게 본다고 한다면 네네. 국정 운영이나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나 방향 각도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긍정적입니다만 당장 정원호 후보한테는 저희들이 좀 미안하긴 하죠. 네. 본인은 자기 탓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저게 어떻게 정원호 후보 개인 탓이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으로부터 일 잘하는 구청장이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뭐 정치 신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큰 무대에 처음 등장한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싸운 결과 아닙니까? 저 정도의 득표율이면? 그렇죠. 사실 뭐 물론 이제 승패의 네. 결과를 놓고 보면 뭐 패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다선의 서울시장을 여기만 후보를 상대로 그것도 이제 현직 시장이었던 후보를 네. 상대로 싸우면서 어느 정도 저는 선전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구청장을 이제 3선을 하셨지만 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큰 무대는 또 다른 무대고 네. 중앙 정치에 어떻게 보면 등판하는 그렇죠. 첫 번째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전 정원호 후보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안전과 관련돼서 이 오세훈 후보의 어떤 무능함이라든지 부족함을 지적하는 부분, 혹은 이제 본인의 구청장 시절의 경험들을 살려서 서울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비전의 면에서는 네. 서울 시민들께 어느 정도 눈도장을 찍은 부분이 아하.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